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당사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영 앵커가 진행한 건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더 반갑죠? 예, 더 반갑습니다. 불쾌하진 않으시죠? 왜 불쾌? 그래요. 저녁에 바빠가지고 인터뷰하기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연기돼가지고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자, 민사소송 이번에 당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일단 제가 좀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예. 이게 제 건은 국민의당 증거조작하고 무관합니다. 별건입니다. 아하. 국민의당 증거조작건은 이건 유죄를 받았잖아요. 예. 제 건은 이제 특혜 채용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이미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캠프죠, 당시 대선. 저를 형사소송을 걸었고요.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예. 무죄도 재판도 안 가고 그냥 무혐의가 돼서 끝났습니다. 네. 기소도 안 됐다는 거죠? 예, 기소도 안 됐죠. 예. 불기소 무혐의 됐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더티 플레이라고 한 거는, 예. 아니, 무혐의 됐으면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법부에서 무혐의 한 거를 불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불복을 할 때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예.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초당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왜 하느냐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어. 형사를 민사로만 바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네. 저 반대 입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체가 다르지 않느냐. 지금은 피해 입은 당사자가 직접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피해 입은 당사자든 아니든 재판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지난번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한 것이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문재인 캠프 갈 때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동의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아들이 하는데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몰랐다면은 이것도 문제인 게 아들이 정치적으로 관련된 거는 알으라고 뭘 좀 주변에 이거를 계속 챙기라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소송이 아니고 야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이에요. 예. 사실 저도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 많고 쓴소리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네.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참아요. 쓴소리 2번 할 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걸 대통령 아들이란 사람이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청와대하고 야당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를 민정수석실이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거죠. 하필 중요한 시기에. 그런데 대통령 아들로서는 내가 다 큰 성인이고 내 어떤 가치 판단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 적어도 정상회담 이후에 하든지.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두고 사실 나는 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앞두고 여야가 단결을 해야 되고 우리 다 같이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야당이지만 거국적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이렇게 지금 준비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 아들이 소송을 거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랑 또 상의 안 했다 그래도 문제잖아요. 불통 아빠잖아. 가정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제가 볼 때 아들이 불효자예요. 대통령이 정말 큰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재 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친구도 혼나야 돼, 국민들한테. 아니,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피고소인 된 상태인데, 고소하면 그럼 재판 가서 보자 하면 되지, 이렇게 발끈할 일이 있나, 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끈한 일이, 나라에 중대사가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면 나름대로 역사의식도 있고, 시국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야. 난 오히려 환영입니다. 왜? 이 민사소송을 하면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다 따져서 사실관계가 나와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예. 지났고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나는 문제 안 삼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 문제 삼아봐야 실익이 없어요. 뭐 처벌받는 것도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물론 불명예는 생기겠지.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길 바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걸 그냥 문제 안 삼고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사실 뭐 그 당사자가 문제를 삼아서 저 친구 참 그 바보 같은 친구다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아들이면 좀 대통령 생각해서 나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지 생각밖에 안 한다. 그것도 지 감정적으로 네, 뭐 예, 좀 예.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니까 분풀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정말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담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저 의원님은 아직도 문준영 씨 그때 그 채용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있는 게 아니라 특혜 채용이에요. 아, 특혜 채용을 들어 다시 아직도 확신하시는 겁니까? 확실하지. 왜? 이게 요즘 그 채용 비리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채용 무효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문준영 씨는 서류 미비로 채용 무효예요. 예. 학력 증명서를 기한 내 안 냈어요. 나 기한 한참 지나고 냈어요. 아니 뭐 그건 필수 우리가 서류를 예. 그거는 우리가 그리고 뭐 지난 대선 그거 때 말고도 예, 뭐 예. 제가 뭐 필기 시험이 면제됐다든지 그러니까 추가 공부를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걸로 특혜 채용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예, 했고 예. 내가 무혐의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그거는 우리가 논쟁을 끊임없이 했으니까 그러면요 뭐 오히려 잘 됐는 거 아닙니까? 이번 법원에서 다시 한번 밝혀가지고 특혜면 특혜다 아니면 아니다 결론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한테는 안 좋고 나라한테는 안 좋다. 내 개인적으로 나는 속으로 웃고 있죠. 그래요. 딱 예. 이 친구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자기가 특혜를 입었으면 국민한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일인데 예. 이거 소송까지 해서 전 속을 그래요. 사실 웃고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확인될 거예요. 그러면 뭐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받아들이시겠네요. 당연하죠. 예? 저는 지금 아무튼 더 이상 추가적인 법적인 거를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예.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다. 좀 추가적인 걸 고민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 앞에서 손혜원 의원 연결할 때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역차별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혜 자기가 입사한 것은 대통령께서 그때 비서실장 할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를 받았죠. 특혜를 당시에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성을 해야 되고요.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업률 사상 최고잖아요. 네. 사상 최고인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교수 임명 안 된 게 하태경 너무 때문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소송을 하는데 자기가 취업 안 된다고 소송 걸어요? 이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취업하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예. 이걸 소송을 걸어요? 아무튼 취업 안 되는 것을 이 남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오히려 거기다가 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근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하라 그러세요. 이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하태경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근거 하나라도 있어야 한번 대보세요. 알겠어요. 하나도 못 되죠.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되잖아. 저는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준영 씨한테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물어보시고.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언론. 자, 특혜를 받았다.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취업 잘못된 것은 본인의 능력을 탓해라. 이거는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 문준영 씨 주장은 나는 특혜는 없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내가 역차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뭔지 하나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잖아요. 하나라도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허위사실이 뭔지.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더 하실 말 있어요? 뭐 그 정도 합시다. 네. 아니, 자, 아버지한테 부담 주는 불효자 안 되라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김기식 원장 개인적으로 알고 뭐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참여연대 출신이고 참여연대 도덕성을 생명을 하고 도덕성을 무기로 얼마나 그 칼을 휘둘렀습니까? 예. 근데
이쯤 되면 본인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후에 또 재생 기회가 있는 것이고 참여연대에서도 이건 잘못한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처만 더 깊게 나고 대통령한테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이 조만간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재벌개혁, 금융개혁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벌개혁, 금융개혁 잘할 사람이 김기식 원장 한 사람밖에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더 세게 할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럼 되죠.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도덕성 문제잖아요.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출장 갔다. 그리고 불법 요소도 조금 이제 있잖아요.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받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검찰에 고발됐고요. 예, 검찰 또 지금 압수수색 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하태경 의원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태경 의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갔다 온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그 피감기관이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출장을 와달라. 예. 그러면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피감기관하고 다이렉트로 접촉을 안 해요. 근데 혼자 가는 경우가 없고 여러 명이 같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기식 원장 건은 이게 특별한 게 세 가지 점이 있는데 네. 피감기관하고 직접 접촉해서 혼자 갔다. 이거 하나. 비서대동에서 갔는데 부담을 다 피감기관에 줬다. 저는 비서대동에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비용을 피감기관한테 부담한 적도 없고 세 번째는 일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출장 간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정세균 의장이나 그 누굽니까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이 정세균 의장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런 출장 본 적이 없다.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도 그냥 위원장을 통해서 오는 그런 피감기관 출장은 간혹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피감기관에서 온지도 몰라.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위원장실에서. 예. 그래서 이처럼 이 김기식 원장 건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볼 때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죠. 다른 것 쪽하고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전수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지금 16건 무작위로 해보니까 94차례나 있었더라. 거기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혼자 간 것 그것만 해도 한 6차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 그래도 혁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 비서대동 나홀로 출장 네. 이 건 그리고 그러니까 그 피감기관이랑 다이렉트로 접촉해서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간 이런 거는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 받아들입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 저는 수용을 하고요. 예. 그거는 다 공개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감기관 통해서 부득이하게 피감기관 비용을 가는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피감기관 뭐 하는지 이렇게 보러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 면에서 피감기관 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위원회 통해서 하면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예 다이렉트 피감기관으로부터 그 제공받는 건 아예 못하게 이렇게 법률로 좀 하면 안 돼요? 그 부분도 상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피감기관 돈 받고 간 게 청와대 조사로는 100 몇십 건 있잖아요. 예.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원천적으로 피감기관 돈 받고 가지 말자. 라고 저는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쟁점이 뭐냐면 김기식 원장 건은 피감기관 돈 받고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비서대동 나홀로 출장 피감기관이랑 직접 로비 협상받아 해가지고 간 거다. 요 건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앞으로도 자주 좀 통화합시다. 예, 가능하면 좀 늦네요. 그래, 좀 부탁할게요. 소주 드실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당사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영 앵커가 진행한 건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더 반갑죠?
예, 더 반갑습니다. 아, 불쾌하진 않으시죠? 왜 불쾌? 그래요. 그 저녁에 바빠가지고 인터뷰하기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연기돼가지고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자, 민사소송 이번에 당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일단 제가 좀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예. 이게 제 건은 국민의당 증거조작하고 무관합니다. 별건입니다. 아하. 국민의당 증거조작 건은 이건 유죄를 받았잖아요. 예. 제 건은 이제 특혜 채용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이미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캠프죠 당시 대선 저를 중대사가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면 나름대로 역사의식도 있고 예. 시국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야. 난 오히려 예. 환영입니다. 왜? 예. 이 민사소송을 하면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예. 다 따져서 사실관계가 나와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예. 지났고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나는 문제 안 삼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 문제 삼아봐야 실익이 없어요. 뭐 처벌받는 것도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물론 불명예는 생기겠지.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길 바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걸 그냥 문제 안 삼고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사실 뭐 그 당사자가 문제를 삼아서 저 친구 참 그 바보 같은 친구다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아들이면 좀 대통령 생각해서 나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지 생각밖에 안 한다. 그것도 지 감정적으로 네, 좀 예,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니까 분풀이하는 식으로 하는데 정말 형사소송을 걸었고요. 다 그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네. 무죄도 재판도 안 가고 그냥 무혐의가 돼서 끝났습니다. 네. 기소도 안 됐다는 거죠? 예, 기소도 안 됐죠. 예, 예. 불기소 무혐의 됐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더티 플레이라고 한 거는 예. 아니 무혐의 됐으면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법부에서 무혐의 한 거를 불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불복을 할 때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예.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초장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왜 하느냐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형사를 민사로만 바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네. 저 반대 입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체가 다르지 않느냐. 지금은 피해 입은 당사자가 직접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피해 입은 당사자든 아니든 재판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지난번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한 것이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문재인 캠프 갈 때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동의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아들이 하는데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몰랐다면은 이것도 문제인 게 아들이 정치적으로 관련된 거는 알으라고 뭘 좀 주변에 이거를 계속 챙기라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소송이 아니고 야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이에요. 예. 사실 저도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 많고 쓴소리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네.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참아요. 쓴소리 2번 할 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걸 대통령 아들이란 사람이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청와대하고 야당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를 민정수석실이 몰랐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거죠. 하필 중요한 시기에. 그런데 그 대통령 아들로서는 내가 다 큰 성인이고 내 어떤 가치 판단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 적어도 정상회담 이후에 하든지.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두고 사실 나는 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앞두고 여야가 단결을 해야 되고 우리 다 같이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야당이지만 거국적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이렇게 지금 준비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 아들이 소송을 거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랑 또 상의 안 했다 그래도 문제잖아요. 불통 아빠잖아 가정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제가 볼 때 아들이 부효자예요. 대통령이 정말 큰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 재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친구들 혼나야 돼 국민들한테. 아니 그런데 의원님 네. 어쨌든 피고소인 된 상태인데 고소하면 그럼 재판 가서 보자 하면 되지 이렇게 발끈할 일이 있나 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끈한 일이 나라의